무궁화호를 타고 떠나는 여행. 오늘은 충북선을 타고 충주역에 내려봅니다. 여러 개의 시장이 한데 모여 만든 충주시장을 찾아가 국밥으로 요기를 하고 충주시장의 명물인 만두도 맛보도록 하죠. 이어 통일신라시대 최대 높이를 자랑하는 국보 제6호 타평리 7층 석탑을 보기 위해 중앙공원을 찾아갑니다. 몸도 녹일 겸 공원 안에 있는 세계 술문화박물관도 살짝 구경하고 충주 제2경이라 불리는 탄금대로 향해 팔천초훈 위령탑과 멋진 절경을 선보이는 12대를 만나봅니다. 비내길 시작점에서 잠시 온천욕을 즐기고 충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는 비내길을 걸어봅니다. 중원의 역사와 문화, 평화로운 자연의 멋이 전해지는 충주로 함께 떠나보죠. 서울역에서 2시간 4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충주역. 1928년 충북선 노선이 충주역까지 연장되면서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지금의 자리로는 1980년에 이전했다고 하는군요. 네, 충주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세요? 저는 사과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사과 향기가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충주 여행, 여기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와 멋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시장 구경은 여행의 소소한 재미를 전해주죠. 그래서 찾은 충주 자유시장입니다. 얼핏 보면 충주천을 따라 하나의 거대 시장이 자리한 듯하지만 사실 여러 개의 시장이 모여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충주의 자유시장인데요. 이 안에 또 명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순대와 만두골목이라고 하는데 들어와 보니까 벌써 비닐 장막도 있고 분위기가 남다른 것 같아요. 어디가 맛있을까 골라보는 또 재미도 있네요. 손님들이 좀 많은 데로 갈까? 여기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순대국밥 돼요? 네, 아이고, 예. 한 그릇 좀 말아주십시오. 빈 속을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요즘 표현으로 가성비 최고의 음식이라고 할까요? 따뜻한 국물에만 밥 한 그릇. 굳이 말하지 않아도 위로가 되는 음식이 바로 국밥이 아닐까 싶은데요. 먹어도 또 먹고 싶은 맛이에요. 순대가 크기가 아주 크지도 않고 이게 충주식이 이렇게 시래기가 들어가가지고 또 정성껏 토렴을 해주시니까 그 정성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따뜻하다. 얼마나 오래됐어요? 여기 이제 이쪽 시장 연결해주는 다리예요. 이제. 시장하고 네. 무학시장하고. 네. 자유시장하고 연결해준 다리. 이제 다리 생긴 지가 이제 33년. 국밥 말업한 지가 33년 됐어요. 그래요? 네. 두 개 시장을 연결해주는 다리구나. 네. 그래서 순대다리, 순대골목 이렇게 호칭이 붙어 있어요. 순대다리. 추운 날 이렇게 푸짐하게 한 그릇 잘 먹으면 아주 행복한 것 같아요. 충주시장의 대표 먹거리, 바로 만두인데요. 만두골목이 생겨날 만큼 유명하답니다. 다양한 모양의 만두가 아주 먹음직스럽죠.
와, 만두가 많네요. 안녕하세요. 보세요. 아, 그래요? 예. 어유 만두가 되게 많네. 매운맛이고요. 아. 이거는 중간 맛. 맛이. 이거는 고기 맛이고요. 예. 요거 하나 먹어볼게요. 어유. 볶아 주시면 더 안 돼. 어머니, 여기 이렇게 만두 가게가 많아요? 예, 여기가 만두골목이에요. 만두가? 예. 원래 유명한가요? 예, 충주에는 만두골목, 순대골목이 유명해요. 예. 전 다녀봐도 만두집 이렇게 만두 처음 봐가지고요. 오늘 인심도 좋으신 것 같아요. 맛도 보게 해주고. 요즘에 이런 게 없던데. 재래시장의 인심이 참 좋아요. 그러시구나. 요거는 이제 감자만두라고 우리 네. 충주의 명물이에요. 네. 저 요거 좀 싸주실래요? 네네. 네, 조금만 좀 싸주세요. 조금만 드릴까요? 예. 네. 만두 맛도 좋지만 뭐 인심이 워낙 좋으신데요. 어릴 때는 이렇게 맛보라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런 게 없어졌잖아요. 근데 선뜻 주시니까 만두도 큼직한데 아주 맛있어요. 드릴게요. 네, 아유. 이게 중간 맛이에요. 네. 네, 덤으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덤도 주세요? 아이고야. 또 안 올 수가 없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야, 이게 뭐 분위기만 좋은 줄 알았더니 인심에도 취하고 갑니다. 자, 또 충주의 새로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자, 기운내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보 제6호 타평리 7층 석탑을 보기 위해 중앙공원을 찾았습니다. 신라 때 탑으로서는 가장 높다고 하죠. 7층 탑인데요. 타평리 7층 탑. 중앙탑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중앙에 있다고도 얘기를 하죠. 생각보다 굉장히 공원이 잘 조성돼 가지고요. 또 지금 햇살이 막 한참 비치니까 더욱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저 멀리 7층 탑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야, 이쪽엔 공원에서 아주 산책하기도 좋겠고요. 저 멀리 호수도 같이 있어가지고 아주 멋진 그런 공원입니다. 남한강 둔치에 자리한 중앙탑 사적공원은 탄금호 조정경기장과 조각공원이 함께 있어 색다른 휴식 공간을 선사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보면은 3층 석탑, 5층 석탑도 있잖아요. 근데 7층 석탑인데 막상 올라와서 보니까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게 하늘을 뚫고 올라간 것처럼 하늘로 가는 계단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야. 통일 신라 시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타평리 7층 석탑은 높이 14.5m로 멀리서도 그 웅장함을 자랑하는데요. 남한강변에 우뚝 선 채 1200여 년간 이 땅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해체복원 때 6층 탑신에서 훼손된 고서류 일부와 구리거울 등의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반에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을 마음 깊이 새기기 위해 그림으로 한 탑 한 탑 쌓아봅니다. 중앙탑 사적공원에는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술과
술 관련 유물들을 전시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리쿼리움, 세계 술문화박물관입니다. 또 이 충주에 와보니까 세계 술문화 박물관이 있는데요. 술에 대한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는 와인관이 있는데 이렇게 주제별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술의 역사에 대해서 중동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술 종류별로 어떻게 전파되는지도 알 수 있고,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와인이 만들어지는 방법, 과정, 또 여러 가지 조건들 다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은 곳입니다. 중세기부터 사용되던 포도 수확기구와 양조용 도구도 흥미롭죠. 또 라벨 보면서 원산지 표시 알아보는 것도 있고, 요즘에 우리나라도 와인이 워낙에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대중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와서 한번 쭉 둘러보면은 기본적인 거, 뭐 거의 전문적인 수준까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지역별로 뭐 이태리, 독일, 뭐 프랑스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모두 7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술에 대한 기본 상식과 술의 역사와 문화 등 다채로운 이야기를 접할 수 있고, 전통주 만들기 같은 다양한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이곳은 오크통관인데요. 중세시대부터 사용했다는 오크통은 와인과 맥주, 위스키의 숙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군요. 다양한 종류의 오크통 실물과 공기구류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다른데요. 네, 동양의 술 문화를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옛부터 풍류를 즐겼죠. 술자리를 우리가 풍류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향엄주례라고 해서 또 그만큼 예를 중시하기도 했습니다. 벌써 이 나오는 향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이런 술도가라고 하는데, 술 빚는 과정들도 보이고 다양한 또 도구들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나라 전통주와 가양주, 막걸리의 진정한 가치도 느껴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 발효 음식에 관련된 유물들도 있는데요. 선조들의 지혜와 전통 발효 과학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는 것이지요. 충주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명소, 탄금대 공원을 찾았습니다. 네, 충주에 오면은 뭐니 해도 중원 문화라고 하는 것이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 으뜸이 바로 이 탄금대라고 합니다.
탄금대 공원처럼 잘 조성이 돼가지고 걷기에도 좋은데요. 신라 때 우리 그 유명한 3대 악성 중에 하나죠. 우륵 선생이 12줄의 가야금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곳에 와서 가야금을 탄주를 하면서 탄금대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혼자 걷기에도 굉장히 호젓한 이런 길이 펼쳐져 있어서 공원에 산책 삼아서 한번 와보면 꼭 좋을 것 같습니다. 대문산 아래로 남한강과 달천이 합류하는 합수머리에 자리한 탄금대는 우륵이 제자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치던 곳으로 알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한양으로 북상하는 15만의 왜군과 싸우다가 순전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팔천 초혼 위령탑에는 신립장군과 함께 죽음으로 항거한 8천 병사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충주의 제2경이라 불리는 탄금대는 울창한 송림과 기암절벽을 돌며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이 조화를 이뤄 멋진 절경을 선사하는데요. 1976년 충북도 기념물 제4호로 지정됐다가 2008년 명승 제42호로 변경됐다고 하는군요. 여기는 키가 굉장히 큰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안개비가 살짝 내린 것처럼 촉촉한데요. 이런 길을 혼자 걷다 보니까 마치 잠에 취한 것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폭신폭신한 솔잎들하고 소량이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이 착각도 들고 굉장히 기분이 좀 몽롱해지는, 그러면서도 산뜻한 그런 길이네요. 혼자 왔을 때 느낄 수 있는 나만의 호사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행은 낯선 사람이 되었다가 다시 나로 돌아오는 탄력의 게임. 탄금정에서 나무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탄금대에서 가장 절경인 12대라는 층암절벽이 나오는데요. 열두대란 왜군과 싸우던 신립장군이 적을 향해 쏘던 활의 시윗줄이 너무 뜨거워지자 12번이나 남한강을 오르내리면서 활줄을 강물에 식히며 싸웠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전망대 바위인 이곳 12대에서 바라보는 충주의 모습이 일품이라고 하지요. 소나무도 아름답고 강물도 유유히 흐르고
여기는 지금 바위들도 있고요.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그 소소한 맛들이 아기자기하게 어우러져서 아주 균형이 잘 잡혀 있고요. 그래서 그 안정감이 더욱더 깊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충주의 아름다운 길 중에 비내길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가다 보니까 탄산온천이 유명한 지역이 있네요. 여행의 피로도 풀 겸 또 충주의 물은 어떤가 한번 더 알아볼 겸 온천물에 한번 담가봐야 되겠습니다. 비내길의 시작점이자 끝나는 지점에 위치한 앙성 탄산온천은 수안보 온천에 비해 역사는 짧지만 국내 탄산온천 중 최고의 수질을 자랑한다고 하는군요. 이 베개를 빼니까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겨울에는 뭐니 해도 뜨끈한 물에 담겨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여행하다가 이렇게 온천하는 것도 시간 많이 안 들이면서도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아할 때는 벌써 졸음이 오네 이게. 네, 여기 앙성온천, 물이 다르긴 다른데요. 가뿐해진 몸을 가지고 가까운 데 있는 비내섬으로 향해 봅니다. 이 길이 멋있다고 하는데, 여기 뭐 날아갈 것처럼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이 작은 다리를 건너가면 이 앞에 보이는 게 비내섬이라고 합니다. 이 충주 지역을 여행하면서 여러 곳이 좋은 데가 많은데요. 관광객들, 여행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내길과 비내섬이라고 합니다. 또 요즘 같은 시기는 좀 추우니까 많이 안 오겠죠. 혼자 오니까 좀 쓸쓸한 기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만의 특권이라고 할까요? 이것들을 즐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억새 사이로 난 좁은 길을 걷다 보면 남한강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비내섬은 갈대와 나무를 베어내는 섬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비내섬에는 특히 갈대가 많은데요. 이 갈대가 지금은 많이 말라서 앙상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또 이 바람 소리를 갈대가 그대로 보여주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혼자 다니면서 이렇게 바람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갈대가 춤을 춰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충주호와 월악산 국립공원을 비롯해 다양한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충주에는
91km에 이르는 총 9개의 풍경길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이 비내길은 계절마다 살아있는 자연의 멋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중심 마을 충주의 이곳저곳을 잘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중원 문화의 본고장답게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편안하고 중심이 잘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무고삼천리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인데요. 이곳을 들어보면서 세계의 어떠한 술보다도 더 멋진 충주의 아름다움과 그 멋에 흠뻑 취해 돌아갑니다. 놓치기 아까운 또 다른 여행지로는 충주 미륵원지와 청룡사지, 우리 한글박물관을